이들은 왜 이렇게 슬퍼할까요? 봉투 속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비는 느리게 내렸다. 작은 역의 지붕 위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플랫폼 바닥에 둔탁한 소리를 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흩어졌다. 혜주는 낡은 우산을 접으며 플랫폼 끝에 멈춰섰다. 오랜 세월이 손등에 새겨진 주름처럼 묵직했다. 그의 시선 끝 한 남자가 역 구석에 서 있었다. 코트 자락이 젖어 있었다. 남자의 얼굴이 천천히 들렸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래전 잃어버린 시간의 색이 있었다. 아버지. 낮게 깔린 목소리가 빗속을 뚫고 들려왔다. 낯설고 동시에 너무 익숙했다. 혜준의 손에서 우산이 미끄러졌다. 손등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차가웠지만 심장은 뜨겁게 뛰었다. 그는 한 발자국 다가갔다. 남자의 왼손 등엔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그 흉터를 본 순간 혜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윤호. 그 이름이 공기 중에서 떨리듯 흘러나왔다. 플랫폼의 스피커에서 기차 도착 방송이 울렸다. 잠시 후 서울행 열차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이에요, 아버지. 그 말은 조용했지만 30년의 시간을 단숨에 흔들어 놓았다. 비는 계속 내렸다. 역 구석의 간이 의자, 벽에 붙은 낡은 포스터, 모든 게 그날 그대로였다. 혜주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그의 눈동자에 비친 건 반가움도 의심도 아닌 살아있었다는 단 한 가지의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미정이 달려왔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얼굴에 붙었다. 윤호야. 그녀의 목소리가 터지는 순간 비가 더 거세게 쏟아졌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엄마. 그 한마디에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역 위로 번개가 스치며 순간적으로 세 사람의 얼굴을 밝혔다. 눈물, 빗물, 그리고 믿기 힘든 재회의 온도가 뒤섞였다.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붉은 벽돌 담장, 낡은 현관문, 그리고 문 옆에 오래된 초인종 눌러도 가끔만 울리는 그 소리. 미정이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혜주는 신발을 벗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대로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거실 벽엔 아직 윤호의 어린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다. 흑백에 가까운 색감, 웃고 있는 소년의 얼굴. 그 아래엔 한때 가족이 함께 그려둔 낙서들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윤호는 문턱에서 잠시 멈췄다. 공기가 낯설었다. 기억 속에서 이 공간은 더 밝고 넓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의 집은 작고 숨막힐 만큼 조용했다. 이리 앉아. 국 식기 전에. 미정이 식탁에 그릇을 올려놓았다. 하리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지만 눈은 계속 윤호를 훔쳐보았다. 오빠 기억은 다 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약간 떨렸다. 윤호는 숟가락을 들며 천천히 대답했다. 강가에서 놀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의 말투는 어색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딘가 너무 정확했다. 기억의 모서리가 지나치게 깔끔했다. 혜주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는 늘 아이의 말을 먼저 믿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믿는 게 더 두려웠다. 미정이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천천히 기억나면 돼. 그녀의 말 끝엔 안도보다 기도가 섞여 있었다. 식탁 위 국그릇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그 김이 천천히 퍼지며 네 사람의 얼굴을 가렸다. 마치 그 공기 안에서 30년의 시간을 잠시 숨기는 것처럼. 윤호는 젓가락을 들었다. 된장찌개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는 한 숟가락을 뜨고 미묘하게 미소 지었다. 이 맛 어릴 때랑 같네요. 할인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엔 안도와 의심이 동시에 번졌다. 그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서 작은 낯설미 불쑥 고개를 들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리고 벽에 걸린 사진이 살짝 기울었다. 그 아래 윤호의 어릴 적 얼굴이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식탁 위의 초가 천천히 꺼졌다.
남은 불빛은 창밖에서 스며든 저녁 햇살뿐이었다. 그 빛이 식탁 위에 숟가락을 스치며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리고 그 순간 할인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알아차렸다. 무언가가 아주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걸. 아침 햇살이 커튼 틈을 타고 거실 바닥으로 번졌다. 그 빛은 오래된 나무 식탁 위를 부드럽게 쓸고 지나가며 묵은 먼지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깨웠다. 윤호는 부엌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커피 머신이 없는 집이라 낡은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의 동작은 익숙했다. 너무 익숙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오히려 낯설었다. 언제부터 커피 마셨지? 할인이 거실로 나오며 물었다. 윤호는 미소 지었다. 기억 안 나요? 엄마가 새벽마다 내려주시던 거. 그 대답에 미정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분명 윤호가 어릴 땐 커피를 싫어했다는 걸 기억했다. 잔을 내리던 소리가 조용히 끊겼다. 그래, 그랬나 보네. 그녀는 그 말 뒤로 고개를 숙였다. 식탁 위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졌다. 계란 프라이, 김치, 그리고 된장찌개. 윤호는 아무렇지 않게 숟가락을 들었다. 이거 어릴 때부터 좋아했죠.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찌개를 떠먹었다. 미정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윤호는 어린 시절 된장 냄새만 맡아도 코를 찡그리던 아이였다. 혜주는 말없이 신문을 접었다. 신문 모서리가 천천히 구겨졌다. 식탁 위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할인은 조심스레 그의 손등을 보았다. 그곳엔 30년 전 강가에서 다친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모양이 달라져 있었다. 더 길고 더 깊었다. 오빠, 상처 예전보다 진해진 것 같아. 응, 햇빛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 그는 자연스럽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엔 어딘가 어두운 그림자가 비쳤다. 저녁 무렵 윤호는 베란다에 서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내 말대로 곧 될 거야. 낮은 속삭임이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할인이 문틈 사이로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윤호의 옆모습은 분명 오빠의 얼굴이었다. 그런데 그 표정은 가족이 아닌 누군가를 향한 얼굴이었다. 저녁의 공기가 낮보다 묘하게 차가웠다. 창문 너머로 매미 울음이 희미하게 흩어지고 식탁 위엔 다 식은 반찬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혜주는 신문을 덮으며 말했다. 요즘 뉴스 보니까 DNA로 20년 전 사건도 다 푼대더라. 그의 말은 무심했지만 의도적으로 던진 듯 묵직했다. 할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들었다. 그럼 우리도 해보면 되겠네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미정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게 무슨 소리니?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거니까. 할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윤호는 잠시 웃었다. 검사까지 해야 해요? 전 기억이 분명한데. 그의 웃음은 부드러웠으나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무서웠다. 혜주는 조용히 안경을 벗었다. 기억은 틀릴 수 있다. 하지만 기록은 틀리지 않아. 그는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미정은 그의 옆에서 손을 꼭 쥐었다. 그 아이가 윤호 맞아. 그 눈빛, 그 흉터, 그 말투까지 다 똑같잖아. 엄마, 그게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할인이 낮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엔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 섞여 있었다. 윤호의 얼굴이 순간 미세하게 굳었다. 그럼 그렇게 해요. 검사해보죠. 며칠 후 작은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하얀 봉투 위엔 유전자 분석 결과라는 글씨가 또렷했다. 미정의 손이 봉투를 쥐고 있었다. 그냥 우리끼리 확인할게요. 그녀의 말 뒤로 정적이 길게 흘렀다. 봉투를 여는 소리, 종이가 미세하게 찢어지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줄의 문장이 나타났다. 유전자 일치하지 않음. 누군가의 숨소리가 멎었다. 혜준의 손에서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미정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소리는 울음과 부정의 경계였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움직임이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잔혹했다.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입술을 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럼 당신은 누구예요? 윤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어딘가 먼 곳을 향했다. 잠시 후 그는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웃음은 처음 집에 들어올 때와 달랐다. 온기가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남았다. 밤이었다. 식탁 위엔 아직도 검은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 안에 종이는 얇았지만 그 한 장이 가족의 시간을 송두리째 갈라놓고 있었다. 미정은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손끝이 봉투 모서리를 잡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 어딘가에 걸려 있었고 눈동자 속에는 믿음이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다. 검사가 틀릴 수도 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말 뒤엔 아무 대답도 없었다. 오직 시계 초침이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할인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 유전자 검사는 실수하지 않아요. 그녀의 눈빛은 붉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정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종이를 접었다. 윤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의 표정엔 감정이 없었다. 저는 정말 제 기억대로 살았어요. 그 말은 분명한 문장이었지만 누군가의 마음에 닿지 못했다. 혜주는 말없이 물컵을 들었다. 손끝이 유리컵을 꽉 쥐어 흔들렸다. 물 안에서 빛이 일그러지듯 그의 마음도 형태를 잃어가고 있었다. 내가 누굴 속이든 우리에겐 상관없다. 그가 낮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우리 아들이 아니라면 우린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 그 말 뒤로 정적이 길게 이어졌다. 윤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할인이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쥐었다. 그럼 당신은 누구예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윤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잠시 후 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히는 얇은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녀는 주방 쪽으로 걸어가며 조용히 말했다. 그 애는 윤호야. 피가 아니라 기억이 그 애를 만든 거야.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혜주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식탁 위의 전등이 약하게 깜빡였다. 불빛이 한 번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그 짧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살짝 기울었다. 윤호의 어린 얼굴이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밤은 깊었다. 집안의 불빛은 모두 꺼지고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귓가를 파고들었다. 할인은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윤호의 방 안에서는 미약한 전등 불빛만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마치 숨죽인 듯 깜빡이며 벽을 스쳤다. 그녀는 발끝으로 천천히 걸었다. 바닥에 나무판이 삐걱거릴 때마다 심장이 크게 뛰었다. 책상 위엔 반쯤 닫힌 노트와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봉투 몇 개가 놓여 있었다. 할인은 조심스레 서류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어린 소년이 웃고 있었다. 어딘가 윤호를 닮은 듯 했지만 확실히 달랐다. 소년 옆엔 다른 부부가 서 있었다. 사진 뒷면엔 희미하게 적힌 글씨. 정윤호 1993년 7월 실종 보호자 미상. 그 글자를 읽는 순간 할인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무슨 말이야, 보호자 미상이라니. 속삭임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사진을 가슴에 붙였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윤호였다. 그의 그림자가 문틈 아래로 길게 드리워졌다. 할인은 숨을 죽였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윤호가 문턱에 섰다.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엔 미묘한 경계가 섞여 있었다. 할인은 손에 쥔 사진을 등 뒤로 감췄다. 아니요. 그냥 정리 좀 하려고요. 윤호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에 잠시 머물렀다.
그 눈빛엔 미묘한 긴장과 계산이 섞여 있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책상 쪽으로 다가갔다. 그 발걸음이 멈추자 공기까지 멈춘 듯 했다. 이 방 참 익숙해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렀다. 그러나 그 말 속엔 묘한 냉기가 숨어 있었다. 하리는 억지로 웃었다. 어릴 때 방이랑 비슷해서 그런가 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윤호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얇고 길었다. 그가 방을 나서자 하리는 무릎 위에 쥐고 있던 사진을 내려다봤다. 그 사진의 끝이 살짝 찢겨 있었다. 거기엔 또 다른 손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건 오빠의 사진이 아니야. 벽시계의 초침이 딱 소리를 냈다. 그 소리와 함께 방 안의 불빛이 순간 꺼졌다. 하리는 어둠 속에서 사진을 더 꽉 쥐었다. 그리고 그때 아주 희미한 냄새가 느껴졌다. 익숙한 향수 하지만 윤호가 쓰던 향이 아니었다. 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창밖의 불빛이 현관을 희미하게 비추고 그 불빛이 윤호의 방 문 밑으로 길게 스며들었다. 미정은 그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머그잔을 들고 있었지만 그 온기가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않았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윤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이 집은 금방 무너질 거예요. 그 말에 미정의 손끝이 떨렸다. 잔 속의 차가 흔들리며 가장자리에 넘쳤다. 그녀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다. 그리고 문틈으로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 속에 윤호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그림자는 마치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는 듯 했다. 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한 사람은 손을 깍지 낀 채 앉아 있었다. 미정은 숨을 죽였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질 듯 울컥 올라왔다. 엄마 차가 식겠어요. 윤호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다. 그녀는 급히 뒤로 물러섰다. 손에 든 잔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가까스로 붙잡았다. 차 위로 김이 희미하게 흩어졌다. 그녀는 복도를 걸어 거실로 향했다. 그 발걸음이 마룻바닥을 스칠 때마다 마치 기억이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식탁 위엔 여전히 그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앉아 종이를 펼쳤다. 유전자 일치하지 않음. 그 문장을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글씨를 따라 그렸다. 마치 그 글씨를 지워버리고 싶은 듯. 잠시 후 혜준이 거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들었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 아이가 아니어도.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난 그 애를 잃고 싶지 않아. 혜준의 입술이 굳게 닫혔다. 미정아, 그건 사랑이 아니야. 도망이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도망이라도 이번엔 끝까지 안 놓칠 거야.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그 아이가 돌아온 게 거짓이라면 내가 믿었던 지난 시간은 뭐가 되는데. 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봉투를 향했다. 그 위에 흘러내린 눈물이 종이에 번졌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간판이 덜컹거리고 창문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소리 사이로 윤호의 방 불빛이 천천히 꺼졌다. 어둠이 집안을 삼켰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흘렀다. 이제 엄마가 널 지킬게.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방 안의 공기를 뒤섞었다. 식탁 위엔 반쯤 식은 커피와 찢긴 서류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혜준이 서류 한 조각을 들었다. 손끝에 묻은 잉크가 번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게 다 우리를 속인 거였나? 그 목소리는 분노보다 허탈에 가까웠다. 윤호는 식탁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엔 아무 감정도 없었다. 전 속이려던 게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저 믿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할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런 말하지 마요. 당신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조차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빛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할인아, 그만해. 미정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이 하얗게 굳어 있었다. 그 아이는 우리와 함께 웃었어. 그 시간은 거짓이 아니야.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건 진실이 아니야. 우리 기억을 훔친 거야. 사랑을 흉내낸 거라고. 그녀의 말에 공기가 무겁게 흔들렸다. 윤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길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선언처럼 들렸지만 목소리는 너무나 고요했다. 혜준의 얼굴이 굳었다. 넌 누구냐? 도대체 왜 이 집에 온 거냐? 윤호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 순간 번개가 번쩍이며 창밖을 밝혀냈다. 세 사람의 얼굴이 잠시 빛에 드러났다. 미정의 눈엔 눈물이, 할인의 눈엔 분노가, 그리고 윤호의 얼굴엔 미묘한 평온이 섞여 있었다. 진실이 사람을 구하진 않아. 혜준이 낮게 말했다. 하지만 거짓은 언젠가 사람을 무너뜨려. 그의 말이 끝나자 천장에서 불빛이 깜빡이며 꺼졌다. 어둠이 방 안을 덮었다. 5분 속 남은 열기처럼 미묘한 온도만이 남았다. 윤호의 얼굴이 희미한 불빛에 비쳤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무너진다 해도 잠시라도 가족이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순간 번개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창밖에서 전깃줄이 스파크를 튀기며 불꽃을 냈다. 그리고 이내 마을 전체의 불빛이 꺼졌다. 정적. 윤호의 방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았다. 이른 아침 비가 그친 마을엔 안개가 자욱했다. 집 앞 골목길이 희미하게 젖어 있었고 공기에는 아직 젖은 흙냄새가 남아 있었다. 혜주는 현관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짙은 코트에 빗방울이 맺혔다. 길 건너편에서 경찰차가 조용히 멈췄다. 할인이 문을 열며 말했다. 아버지, 그 사람들이 왔어요. 경찰관 2명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탁자 위에 놓인 그 봉투가 낯설 만큼 무거워 보였다. DNA 재확인 결과입니다. 짧은 문장이 공기를 갈랐다. 혜주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다. 정윤호 일치 실종자 어와 동일. 그 문장이 그를 벽처럼 세웠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호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실종자 A. 그는 낮게 은졸였다. 그게 제 진짜 이름인가요? 할인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다른 사건의 피해자였어요. 기억을 잃은 채로 누군가 당신을 이용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이 있었다. 윤호는 눈을 감았다. 그의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잡혔다. 이름을 잃고 가족을 잃고 그래도 잠깐이나마 가족처럼 살 수 있었다면.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게 나에겐 전부예요. 미정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발걸음이 바닥을 스칠 때마다 집안의 공기가 천천히 흔들렸다. 그녀는 윤호 앞에 섰다. 손을 내밀었다. 내가 누가 되었든 이 집에서 함께했던 건 사실이야. 윤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끝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오래 머물지 못할 걸 서로 알고 있었다. 가짜였다고 해도 당신은 제 엄마였어요. 윤호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흘렀다. 그 말에 미정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밖에서 경찰이 무전기를 들고 서 있었다. 그 소리가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윤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야겠네요. 할인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사진 한 장을 꺼내 윤호의 손에 쥐어줬다. 이건 오빠였을 때의 당신이에요. 윤호가 사진을 내려다봤다. 사진 속엔 웃고 있는 자신과 가족이 있었다. 그가 그 속의 자신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피보다 기억이 더 잔인하네요. 그의 말이 끝나자 혜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기억은 남는다. 그의 눈빛엔 묵직한 슬픔이 있었다. 윤호는 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왔다. 그가 문턱을 넘는 순간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한 발짝 멈췄다. 잠시라도 행복했어요.
그 말 뒤로 문이 천천히 닫혔다. 잠금 소리도 없이 조용히. 집안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식탁 위에 남은 커피의 김이 서서히 사라졌다. 창문 너머로 경찰차 불빛이 멀어졌다. 그 불빛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미정은 가만히 손끝을 쥐고 있었다. 봄비가 내렸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집 안 깊숙이 스며들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방 안에 오래된 비냄새를 섞어 놓았다. 식탁 위엔 3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다. 미정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이제는 내 자리를 비워두는 게 더 익숙해졌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안쪽에서 작게 울렸다. 혜주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글씨는 읽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멀리 어딘가. 빗속에 녹아드는 작은 그림자처럼 희미했다. 하리는 조용히 부엌에서 사진 액자를 꺼냈다. 사진 속엔 윤호와 가족이 함께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너무 평온해서 지금 보면 오히려 아프게 빛났다. 그녀는 그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진짜든 아니든 그때 우리 웃었잖아요. 미정은 잠시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흘러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의 테두리를 쓸었다. 그 표면이 따뜻했다. 마치 방금 찍은 사진처럼. 그 아이 잘 살고 있을까? 혜준이 천천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른 나무처럼 낮고 거칠었다. 미정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야지. 가족이었으니까. 그때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간판이 흔들리고 희미한 불빛이 스며들었다. 비가 잦아들자 골목 끝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이 이 집의 공기를 조금씩 따뜻하게 덮었다. 식탁 위에 커피잔에서 마지막 김이 피어올랐다. 그 향이 공기 속으로 번지며 한때의 시간을 다시 한번 감싸 안았다. 그 향은 오래 남았다. 기억보다 오래, 진실보다 깊게. 하리는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 건너편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 실루엣이 잠시 윤호의 뒷모습과 겹쳤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괜찮아요, 오빠. 비가 완전히 그쳤다. 하늘은 흐렸지만 어딘가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미정은 손을 모았다. 기적이란 건 아마 이런 거겠지. 그녀의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창문 너머 한 줄기 햇살이 거실 바닥을 천천히 비췄다. 그 빛이 사진 위를 스치며 웃고 있는 얼굴들을 다시 따뜻하게 감쌌다. 그리고 그렇게 이 집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다. 조용하고 느리게. 하지만 분명 살아있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